정혜운 과장,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안에서 계속 주도주가 바뀌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빠르게 대응 안 하면은 차라리 그냥 진득하니 며칠 혹은 몇 달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초단타로 대응을 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겠어요. 일단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갈 것 같아서 이쪽으로 붙으면 또 거짓말처럼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 내가 잘못 붙었다 생각을 해서 손절하고 이쪽으로 옮겨 붙으면 이제 오늘 장처럼 갑자기 또 한쪽으로 또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반도체 2차 전지는 어느 한쪽만 계속 바라보기보다는 당분간은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낫다, 혹은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편을 나누시는 것보다 2차 전지 몇 종목, 반도체 몇 종목 이건 이제 종목을 압축을 잘 하셔서 같이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 하나의 종목군으로 다 쏠리게 만들어 보기보다는 그쵸. 여러 가지로 발을 좀 걸쳐놓자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정혜운 과장님이 지난번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편입했고 그리고 당시에도 수익이 났는데 더 올랐어요. 지금 한 40% 가깝게 수익이 났거든요. 네. 이제는 보내드릴까요? 저희가 지난번 리뷰할 때는 더 들고 가자라고 했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시장부터는 이제 충분히 좀 점진적인 그런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뭐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라는 것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방향을 틀게 되면 또 중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사실 뭐 아직 반도체 업황이 완전하게 뭐 턴했다라고는 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특히나 이제 4분기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지 않았느냐 그러한 좀 인식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좀 팽배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최근에 계속해서 뭐 주목을 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펀더멘탈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이러한 순환매가 이제 수급이 어디로 이제 갈 것이냐를 봤을 때 역시나 가장 첫 번째 순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적인 그런 좀 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리뷰했고요. 현구간 한미반도체는 또 8%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52,900원까지 올랐어요. 역시나 반도체고. 김태성 이사님의 지금 포트 안에는 네. 반도체보다 눈에 띄는 게 AR 관련한 딥노이드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어제 저희가 과감하게 두산의 종가에 매수해서 제가 이거 지금 상승 하신 거 보셨어요? 라고 핀잔을 드렸는데 네. 적중했네요. 그렇죠. 네. 네, 더 가야겠죠. 일단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혹은 뭐 AI라든지 이러한 뉴스에 조금만 엮여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또 관심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두산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계열사인 두산 바켓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대한 매출 이쪽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높은 위치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대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왜냐하면 오늘 장 중후반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가 사실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흔들림에 잘 버텨주고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기에 저는 오히려 더 가져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더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수익까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마감에 과감하게 매수할지 두 분의 종목 볼까요? KH바텍과 사막 콘덴서가 나왔습니다. KH바텍 굉장히 오랜만인데 지금 모든 시선이 다 뭐 2차 전지다 반도체로 쏠려 있어서 KH바텍을 포함한 스마트폰 쪽은 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사실 뭐 2차 전지 빼고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전체 다 이제 소외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뭐 관심도가 좀 멀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의 그런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제약이라든지 또 이제 이러한 IT 쪽으로도 이러한 수급이 온기가 좀 펼쳐지는 것이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8% 넘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이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KH바텍을 봤을 때는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지금 이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폴드 5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자정이죠. 오늘 이제 자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전작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지금 사전 예약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흥행 성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바로 이번 갤럭시 폴드 5 신제품의 가장 큰 전작과 대비해서 가장 큰 하드웨어적인 차별점인 이제 물방울 힌지를 도입하면서 이 물방울 힌지를 이제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KH바텍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아마 이제 많이 이제 매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통해서 이제 갤럭시 폴드 5가 이제 대중에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아마 매장에 뭐 가보시면 이제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전작인 4와 5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주말 통해 가서 봤더니 4 대비해서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물방울 힌지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경첩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매끄럽게 상당히 지금 또 공간, 빈 공간 없이 이제 맞물리는 게 보였고 또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전작 대비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은 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플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넓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이번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KH바텍 같은 경우 이번에 물방울 힌지를 도입을 하면서 ASP가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만일에 이러한 사전 판매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본 판매에서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출하량 증가와 함께 큰 폭의 Q와 P의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3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좀 기대감도 당분간 좀 주가에 부각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뭐 지금 현재 2만 원대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한 20포인트 정도는 업사이드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대부분 목표 주가를 한 2만 원 중반에서 한 3만 원까지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 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 한 18,0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정말 오랜만에 또 언급을 합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막 콘덴서인데 지금 사막 콘덴서한테 배신 한 4-5번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저도 당해요? 사실 벌써 올해만 해서 2번째 갖고 오는 네. 종목인데 일단은 지난달에 삼성전기의 실적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가 LG이노텍과 이제 이번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낸 상황, 특히나 이제 중국향 MLCC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이제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이제 받기에 저는 이제 MLCC 하면 이 사막 컨덴서가 소형, 중형, 대형까지 이제 모두 이제 취급하는 기업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바탕은 잘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이 MLCC는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전장 쪽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형 부품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LG전자를 이제 최대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LG전자가 지금 전장 사업부에서는 그러니까 백색가전에서는 좀 다소 부진하지만 이 전장 사업부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장대 양봉,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에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을 좀 줘봐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손절 가격은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잡아야 될 것 좀 같아요.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종가에 이제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43,000원인데 손절가를 4만 원으로 갖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4만 원 이탈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이제 오늘 거래량을 시작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제 고비는 5만 원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목표는 5만 원을 드리겠지만 만약
사막 콘덴서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좋은 뉴스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저는 5만 원 돌파 시 5만 5천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오늘 또 모처럼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 걸어볼게요. 목표 주가 5만 5천 원, 하지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만 원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가 2,669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해 938.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마지막에 굉장히 뜨거운 게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예요. 덕성 볼까요? 상한가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왔습니다. 5,74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 덕성뿐 아니라 서남의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초전도랑 엮인 뭐 파워로직스라는 막 그런 파크 시스템즈인가 뭐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주고 있어요. 이 초전도가 도대체 뭐길래 저희 오늘 종가에 따라 붙어야 됩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은 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기술력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이거는 텐베거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재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보다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아. 추가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들어가실 거라면 오늘 오전에 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제품의 대다수는 냉각수라든지 냉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이 보조 장치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컴퓨터를 놓고 보더라도 뒤에 팬이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발열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제 뜨겁기 때문에 냉각수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온에서도 전류를 흘러감에 있어서 발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PC 산업 혹은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 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네. 사실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될 때까지는 만약 놓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그때 진입을 해보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종가에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종가의 상승을 유지한 종목들이 그 다음 날에도 또 급등하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 달리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살짝 솔깃하며 종가 베팅을 노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정용 과장님,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초전도체 관련 기술력 이야기를 나도 성공했다, 나도 발견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근데 뭐 저희가 사실 전문가들도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지금 정의를 뭐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뭐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과연 이게 학계에서도 지금 회의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일각에서는 아인슈타인도 이제 풀지 못한 문제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초전도 이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직 뭐 사전 논문에 뭐 제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는 좀 더 뭐 시간을 가지고 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관련해서 오늘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 보면 대표적으로 오늘 덕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워낙에 크게 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2021년부터 대비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주가가 뭐 1,000원대에서 거의 3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뭐 한 20, 3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한번 불게 되면 정말 뭐 주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부분, 지금 사실 뭐 주가 급등락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주인공은 됐네요.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서남까지 다 거래 제한폭 혹은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소외받았다가 다시 올라주는 카카오그룹주를 한번 볼게요. 어제까지 저희가 네이버를 언급했더니 카카오가 나도 있어,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은행권 쪽에서 은행주들이 올라서 그런가 카카오뱅크 흐름이 더 좋거든요. 카카오그룹주의 오늘장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해도 괜찮을지 김태성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 카카오뱅크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나 일단은 카카오는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담보대출 사용자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중에 일단 기존 은행들 같은 경우 부동산 PF라는 아킬레스건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또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다른 은행주들보다 조금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아직 긍정적인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 네이버 쪽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드렸고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이제 2670선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1.37% 급등을, 코스닥은 940 목전에 두면서 0.37%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